금요일 오후 4시. 엄마는 늘 같은 시간에 나갔다.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단정히 머리를 넘기고 말도 없이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줄 알았다. 조금 늦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엄마는 늘 똑같은 말만 남겼다. 금방 다녀올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외출이 매주 반복되었다는 점이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마는 정확히 금요일 오후 4시에 집을 나섰다. 딸인 내가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와. 별거 아니야. 그 말만 남긴 채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방 안에 두고 나가는 모습까지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궁금해졌다. 엄마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왜 그걸 내게 숨기는지. 그래서 결심했다. 이번 금요일, 직접 따라가 보기로. 다음 금요일, 나는 아침부터 괜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나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날따라 엄마의 손끝이 더 정돈되어 보였다. 오늘도 나가세요? 무심하게 물었지만 사실은 대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오늘도 나가야지. 점심시간이 지나자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몇 벌 꺼내 입어본 듯 옷장문이 여러 번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늘 그렇듯 핸드폰을 화장대 위에 놓은 채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겼다. 나는 그 장면이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왜 하필 핸드폰을 두고 나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라면 연락수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엄마는 현관 앞에 선 채 신발끈을 천천히 조여매고 문을 열었다. 나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작은 가방을 챙겨 나섰다. 멀찍이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가슴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 쪽으로 향했다. 나는 모자에 마스크까지 챙겨 쓰고 조심스레 몇 걸음 뒤를 따라갔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이었다.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몇 번이고 시계를 확인하면서 걷고 있었다. 지하철역까지는 단번에 걸어갔다. 나는 개찰구를 통과한 엄마를 몰래 따라 들어가 다른 칸에 몸을 숨겼다. 몇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엄마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어딘지 모르게 그 뒷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아는 엄마는 늘 조용하고 차분하고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엄마는 왠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열차에서 내린 엄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정확히 20분 정도 걸었을까? 엄마는 멈춰섰다. 낡은 연립주택, 그중 하나의 철문 앞이었다. 그곳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네였다.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다. 엄마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익숙한 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간 걸까? 왜 열쇠까지 가지고 있는 걸까? 나는 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숨을 죽인 채 안쪽을 엿보기 시작했다. 문틈은 오래되어 살짝 벌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기울여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작은 현관 너머 낡은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뒤로 보이는 좁은 거실엔 허름한 소파와 오래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은 누가 봐도 넉넉지 않은 삶의 자취가 배어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은 어딘가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그 맞은편, 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다. 회색 머리칼 주름진 이마, 그리고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손. 엄마와 마주 앉아 있는 그 남자는 분명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기억 어딘가를 건드리는 낯익은 느낌도 있었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어딘가 쑥스러우면서도 오랜만에 마음을 놓은 사람처럼 살짝 눈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남자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엔 이야기가 없어도 채워지는 공기가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격이라기보단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복잡함이었다. 엄마가 매주 이곳을 찾았던 이유. 어쩌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풍경 안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몸을 조금 더 숙여 거실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엄마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넸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았다. 하얀 약 봉투 그리고 작은 봉지 하나. 그 속엔 엄마가 싸온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엄마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 사이엔 대화 없이도 정이 묻어났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기억 속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엄마는 조심스레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넣었고 남자는 뒷모습만으로도 엄마를 바라보며 따뜻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엄마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밥은 드셨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금 전에 먹었어. 근데 넣으니까 또 배가 고프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투, 그 어조, 어딘가 익숙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옛날부터 항상 그러지. 입맛 없다고 해놓고 상 차리면 제일 먼저 젓가락 들잖아. 당신 그 단어 하나가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그건 부부 사이에서 흔히 쓰는 말이었다. 아니 쓰던 말이었다. 나는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단순한 우정도, 호의도, 봉사도 아니란 걸 직감할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가 누구와 있었는지, 왜 그런 감정을 숨기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고 마음속 어딘가는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쿡쿡 쑤셨다. 나는 결국 엄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먼지가 내려앉은 표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차례로 나왔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멈췄다. 사진 한 장. 엄마와 어떤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뒷배경은 지금 내가 본 바로 그 단칸방 골목 같았고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지금의 그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일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그 사진을 떼어내 뒷면을 살폈다. 거기엔 조심스레 써내려간 엄마의 글씨가 있었다. 1986년 여름, 정우 씨와. 정우.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정우라는 이름. 내가 본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엄마의 웃음. 그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엄마에게 물었다. 다짐했던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듯이 식탁에 마주 앉은 엄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아저씨 누구야?
엄마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는 어딘가 들킨 사람의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알게 됐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도 봤어. 정우 씨라고 적힌 거. 그제야 엄마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우 씨는 내 첫사랑이었어. 아빠를 만나기 전 내가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근데 우리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 형편도 직업도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나도 결국 지쳐서 등을 돌렸지. 그리고 몇 년 후 아빠를 만나 결혼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감정은 쉽게 숨겨지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면서도 잊으려 했어. 나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어. 약국 앞에서. 처음엔 나도 깜짝 놀랐지. 근데 이상하게 그냥 스쳐보내고 싶지 않더라. 엄마는 조용히 물컵을 들이켰다. 그 사람도 혼자였어. 자식도 없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매주 반찬을 싸서 들렀어. 별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그뿐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엄마의 말이 끝났지만 내 안의 감정은 이제 막 시작된 듯 요동쳤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기더라. 사랑이라는 게 꼭 젊은 날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나이 들고 혼자 되고 고요해진 삶 속에서 다시 그 사람을 보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드는 거야. 그 사람이 날 보고 웃을 때 그냥 내 존재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 나는 그 말이 낯설었다. 내 엄마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색했고 동시에 너무도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다시 사랑이냐고 물으면 나도 아직 잘 몰라. 그저 내 삶에 다시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엄마의 말은 단단하지도 애절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 깊게 박혔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엄마도 더는 설명하지 않았다. 마치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엄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누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한 사람의 삶이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소박해서 오히려 눈물이 나는 그런 삶의 한 조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엄마의 말이 자꾸 떠올랐고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던 엄마의 표정이 자꾸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그동안 엄마를 엄마로만 봤다. 나를 키우고 챙겨주는 사람, 늘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는 존재. 하지만 엄마 역시 나처럼 외롭고 흔들리고 어떤 날은 눈물 삼키며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그리움 속에서 다시 사랑을 느낄 수도 있는 너무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엄마가 매주 금요일이면 가방을 들고 나섰는지, 왜 매번 휴대폰을 두고 조용히 다녀왔는지, 왜 그토록 조심스레 자신의 삶의 일부를 감췄는지. 그건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나의 판단이나 시선,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엄마의 소중한 감정을 상처내지 않기를 바랐다는 걸.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나도 괜히 현관문 쪽을 바라보게 된다. 엄마는 여전히 말없이 외투를 챙기고 가방을 메고 조용히 나선다.
달라진 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디 가느냐고, 누구를 만나느냐고, 몇 시에 오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다녀오세요, 엄마.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문득 눈빛으로 닿는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본다. 어느새 익숙해진 그 시간, 매주 돌아오는 금요일의 오후 4시. 엄마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었고, 나에게도 이제는 그렇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꼭 모든 걸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었다. 때로는 말없이 믿어주는 일이 가장 깊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나는 오늘도 조용히 창가에 앉아 엄마가 다녀올 수 있는 사랑을 지켜보고 있다.